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은 제2장 조세 용어의 정의예요.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정의하는 건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이 용어를 정확히 판단해 주시는 게 공부를 하시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죠. 용어를 모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민법 또 부동산학, 개론 공부하시다 용어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많이 힘드셨고 근데 2차 과목도 또 그렇게 낙낙하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법에서 나오는 용어를 여기서 개략적으로 볼게요. 이제 세법 그러면 세법 조금 전에 모든 세법 이렇게 세법을 봤었죠. 거기에는요 국세징수법이라든지 또 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 절차법 이런 것도 전부 다 뭐라고 그러는 거면 세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지방세법도 있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뭔가 보면요 세법이에요. 근데 여기 국세에서 세법에 대한 용어 정의가 이렇다라는 거죠. 용어 정의고 또 지방세 관계법, 지방세법,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을 얘기를 하고 있다. 뭐 요거는 의미 없이 보시면 돼요. 세법 하면은 모든 세자가 들어가는 건 다 세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조금 전에 한번 보셨던 거죠. 특별시, 광역시, 도, 또 시, 군, 구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인 구란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구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는 그냥 편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 2번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 조합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지방세 들어갈 때 거기에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을 합해서 한 법인을 만들어 놨을 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요건. 그러다 보니까 4가지예요. 요거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금을 과세하기 위한 요건이죠. 제가 편하게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득세 내기 싫으면 안 사면 되고, 그렇죠? 안 사면 되고, 또 재산세 내기 싫으면 안 갖고 있으면 되고, 양도소득세 내기 싫으면 안 팔면 되고, 그렇죠? 안 팔면 되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한번 보면은요 이래요. 그 과세 요건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전부 다 이 과세 요건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과세 요건 이 용어 4개 오늘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4개요. 아마 우리 시험에서 50% 정도는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 각 세금마다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취득세도 부과할 수 없고 등록면허세도 부과할 수 없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하나도 부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장 대표적인 우리 세금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취득세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자가 토지를 10억에 매매를 해서 샀어요. 취득을 했어요.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얼마에 취득을 했는가 보면요.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10억에 샀으면 취득세를 매매로 샀으면 토지를 매매로 샀으면 우리 지방세법 중에서 취득세를 몇 프로 내라고 하는가 보면요. 1000분의 40을 내래요. 1000분의 40이면 100분의 4. 그럼 4%네요. 그런데 우리는 1000분의 40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면 1000분의 40.
1000분의 40을 낸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4천만 원이 나오네요. 4천만 원. 4천만 원. 4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들이 이래요. 갑이라는 자가 토지를 취득을 하는데 토지를 샀어요. 뭐 파는 사람이 을이라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있고 갑이 토지를 취득을 했는데 10억 원에 또 그 10억 원에 사면 법에 얼마의 취득세를 내라고 4%를 내래요. 그러면 나온 취득세가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취득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가 이 금액이 산출되기 위해서는 돈 낼 사람, 즉 뭔가 보면요. 이자를 우리 법에 납세 의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과세 대상 그래요. 과세 대상 요거까지 플러스해서 취득이라는 행위를 유통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과세 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이것은 뭔가 보면은요. 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것은 뭐라고 불러주는가 보면요. 산출세액 그래요. 우리 일반적인 거예요. 갑이 을로부터 토지를 10억에 매매로 샀다. 좀 우아하게. 샀다.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취득했다. 이렇게 했어요. 취득. 그러면 10억에. 그랬더니 지방세 법전을 보니까 취득세를 매매로 했으면 교환을 하면 4%를 내래. 1000분의 40을 내래. 그럼 4%. 그것도 그럴 때 세금을 얻는 거 갖고 하면 너 취득할 때 가격 갖고 하네. 취득할 때 가격이 10억이잖아. 10억에 하니까 4천만 원 나와. 그런데 여기서 또 골치 아픈 게 있어요. 뭔가 보면 플러스 이것만 내지 말고 플러스 취득세 요 절반에 대해서 2천만 원, 200만 원을 이 절반에 대한 10% 200만 원을 농어촌 특별세로 내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한 20% 즉 400만 원을 지방교육세도 내래. 이렇게 내래. 그러면 이게 지방세법에서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 취득세 4천만 원을 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뭔가 보면은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납세 의무자가 돈을 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과세 대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지면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뭐예요? 산 사람? 좀 틀렸어요. 우아하게 뭐라 그래야 돼? 취득한 자.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갑. 근데 부동산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한 자. 그러면 재산세는요. 소유자가 내요?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는 취득한 자가 내고 근데 양도소득세는 누구일까요? 누가 내요? 납세 의무자가 누구일까요? 양도소득이 있는 판사라는 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은 저기가 되잖아요. 언어가 좀 바뀌죠? 양도소득이 있는 자. 여기는 취득한 자. 재산세는 소유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거니까. 매년마다 내게 되죠, 재산세는. 근데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내면 끝. 양도세 팔 때 내면 끝. 재산세는 갖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내야죠. 죽은 다음에 자식이 또 내야 돼.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문장. 세금을. 그러면 세과세 대상을 요거를 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과세, 객체, 과세, 물건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런 얘기 했던가요? 다이아를 사면 물방울 다이아몬드 사면 취득세. 취득세? 안 내죠. 왜? 법에 전부 다 써 있어. 차량을 사면 취득세 내라고 써 있고, 부동산, 토지나 건축물 사면 취득세 내라고 써 있어요. 하다못해 골프 회원권, 요트 회원권, 승마 회원권을 사도 취득세 내라고 법에 써 있어요. 써 있는 것을 뭐 했을 때만, 취득했을 때만 세금을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했다는 얘기는 취득한 자가 있겠죠. 그러면 취득한 가격이 있겠죠. 그러면 요거를 취득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생긴다. 그렇죠? 아니 토지를 쳐다만 보면 취득세 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했기 때문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취득세를 낼 때 너 샀으면 무조건 너 취득세 내 500원. 이거 아니고 얼마짜리 샀는데 1억짜리를 샀으면 얼마예요? 400만 원. 그렇죠? 100억짜리 샀으면 4억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할 때 뭐를 기준으로 내냐?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격이야. 재산세는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을 현재 가격이 있어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 가액비라는 곱해서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다를 정해놨어. 과세 표준을 정해놨어요. 법에 정해놔서 하고 있더라. 양도소득세는요. 남는 돈, 팔아서 남는 돈 소득이 있으려면 내가 10억을 투자를 했다가 11억이 됐어야지 남는 돈이 있지. 10억 했다가 9억 주고 팔았다. 그러면 남는 돈이 없으면 당연히 세금 안 내야지. 그래서 세금을 안 내야 되겠죠. 근데 뭐래요? 취득세는 그냥 산 금액 갖고 내. 근데 양도세는 뭐예요? 남는 금액. 남는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 그러면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이라는 거죠. 표준이 되는 금액. 그 다음에 세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받을 때는 일정한 율을 받으라. 아니 내가 10억짜리 샀더니 너 10억 세금 내. 그럴 수도 있겠지. 법에 만들기 따름이에요. 여러분이 부동산 못 사게 만들려면요. 간단하잖아요. 부동산 못 사게 만들고 그러려면 너 10억짜리 사면 10억 100% 세금 내.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누가 사나? 안 사지? 그러니까 국가 입장, 지방자치단, 이거 취득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세금을 어때요?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를 만약에 10%로 1000분의 100, 즉 10%로 해버리면요. 부동산 안 사, 사람들. 이게 4%도 되게 많은 거야. 10억짜리 샀다고 얼마를 내래? 4천만 원 내래. 그럼 주택을 10억짜리 사면 얼마를 내야 돼요? 주택 10억짜리 사면 3천만 원 내야 돼. 굉장히 세금이 많죠. 강남에 가면 10억짜리 수두룩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래. 근데 이거는 토지기 때문에 몇 프로를 내래? 4%를 내래. 4천만 원인데. 그런데 이것만 내지 말고 낼 때는 이것도 내래. 그래서 이 산출세, 이건 취득세잖아요. 취득세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독립세라고 얘기를 해요. 본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요런 취득세의 일정의 10%, 20% 이렇게 내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부과되는 조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부가세라고 얘기를 해요. 부가세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부가세라는 얘기는 부가가치세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취득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이 있고 또 등록면허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이 있고 재산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 종부세, 양도세 낼 때 붙여서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꼭 빈대같이 취득세 낼 때 꼭 쫓아다녀. 빈대야 빈대 완전히.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부과되는 조세. 그래서 부가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관련 세금을 배우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는 뭐가 꼭 있다? 빈대가 있다. 빈대가. 그래서 일명 이것을 불러줄 때 빈대세라고 얘기를 해. 근데 법전에 우아하게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가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과되는 조세를 줄여서 그러면 취득세에서도 등록면허세에서도 일정한 게 있어요. 똑같은 건 아니에요. 틀려요. 재산세에서도 있고 종부세에서도 있고 양도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조세의 개념을 볼 때 개념에서 나와 있던 거 있죠. 거기에 부가세, 독립세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 비교를 해보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에 납세 의무자 또 과세상, 과세표준 세율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과세 요건. 이 과세 요건을 조금 깊이를 좀 더 들어가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과세 대상을 한번 볼까요? 과세 대상부터 나와 있네요. 과세 대상 세법에서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이 취득이라는 것은 거래죠. 거래를 말한다.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의 취득을, 즉 과세 대상은 직접세에서 주로 소득이고 간접세에서는 공급행위 또는 거래이며 지방세의 경우 재산, 거래, 소득 등을 말하는 바 과세 물건 또는 과세 객차라고도 표현한다. 그런데 여러분들 용어가 이 과세 대상 용어가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하고 맞지가 않아. 맞지가 않아. 않는데 여러분은 요 과세 대상 용어를 이걸로 보셔야 돼요. 요거 플러스 요거야. 즉 법에서 이것을 전부 다 뭐를 하고 있다고요? 열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열거주의 과세를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예요. 우리 취득세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취득해야지만 취득세를 내. 여러분들이 지금 취득세의 과세 대상 한번 찾아보시고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한번 찾아보시오. 과세 대상의 박스로 다 묶어져 있는 것에 전부 다 거기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취득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뭐하면? 취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뭐하면? 양도하면 그게 과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뭐하면? 취득하면. 이것을 쳐다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뭐 해야 돼? 취득이라는 행위를 해야지 돼. 행위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용어상은 이렇지만 용어상에 법상 용어는 이렇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를 할 때 아니 당연히 쳐다만 보면 세금 내는 거 하나도 없지. 그러면 당연히 취득세는 취득해야 되고 그렇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을 해야 되고 재산세는 뭐 해야 돼요? 소유를 해야지 되고 양도소득세는 뭐를 해야 돼? 양도를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양도세 내기 위해서는 양도해야 되고 취득세 내기 위해서는 취득해야 돼. 재산세 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은 빼고 그러면 뭐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 또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재산세 과세상. 뭐를 팔아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양도세가 내는데 그걸 과세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 과세 대상의 용어는 법상으로 딱 써 있기 때문에 제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법에 써 있는 걸 제가 뭔 재주로 바꿔요? 끝발이 없는데. 근데 용어 설명이 사실 법전에 조금 미흡하게 돼 있다고 보여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요. 요거 당연히 취득세는 취득해야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취득해야지?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과세 대상. 그래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학권, 어권, 골프형권, 건도미니엄형권, 종합시설 이용형권, 승마형권, 요트형권 이런 것들 내면은 취득하면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법에 전부 다 뭐 있다? 써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세 대상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여기 과세 표준을 보시면 세금을 과세할 때 표준이 되는 금액이야. 표준이 되는 금액이요.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 그러면 과세 표준은요.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세법에 있어서 세액을 뭐 하는데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이게 있어야지만 세율을 적용하지. 이건 법전에 다 써 있어요. 이거를 기초가 되는 과세 물건이 수량,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수량, 가액. 이거는 가액이네. 10억이니까 가액 또는 뭐래? 수량을 말한다 그러네. 과세 표준은 뭐 할 때?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가액 또는 가액 또는 수량인데, 가액은 얘기가 돼. 과세 표준은 금액이지. 과세 표준은 10억짜리 샀으면. 근데 수량이래. 수량? 여러분들 이런 건 있어요. 가장 편한 예가 뭐가 있는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서 통장 만들 때 있죠. 통장 만들 때 그것도 한 200원으로 오른 것 같아. 통장 첫 장을 넘겨보면요. 대한민국 수입인치세 100원 이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200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뭐 우리 시험하고 관계없으니까 잘 자세히는 안 봤는데, 뭔가 있는가 하면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죠.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잖아요. 은행에서 통장 개설을 하는데 통장을 그냥 10만 개 발행을 했다고 칠까요? 10만 개 발행을 했으면 그냥 여기 200원 같은데 제가 기억에, 근데 그냥 100원으로 계산상 편하게 100원으로 할게요. 100원 한 개당 얼마예요? 한 개당 100원. 한 개당 100원을 하면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1000만 원이네. 이게 뭔가 보면요. 인치세야. 그러면 만약에 우리 신한은행에서 통장 10만 개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한 개당 100원. 한 개당 100원을 해서 얼마를 내라? 1000만 원을 인치세로 납부를 해야지 돼. 그러면 인치세 산출세액은 얼마예요? 1000만 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몇 개가 있으니까. 그렇죠? 틀려지죠. 그래서 요거를 수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면 요게 뭔가 보면요. 한 개당 단위당 가액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이렇게 수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등록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를 보시면은요. 말소등기는 등기부의 근저당이나 아니면 전세권 같은 거를 없애는 등기를 뭐라고 하는가? 말소등기예요. 그거는 말소등기를 한 건 할 때마다 6,000원을 내게 돼 있어요. 6,000원을요. 6,000원을 내는데 말소를 2건을 하게 되면 2개잖아요. 그러면 한 건에 얼마씩? 6,000원씩 하니까 얼마를 내야 돼요? 12,000원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도 있다. 극히 드물지만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는 뭐만요? 등록면허세에서 말소나 지목 변경 이런 등기를 할 때는 한 건에 얼마씩 내는가 하면요. 6,000원씩 내게 돼 있어요. 근데 통장 같은 경우는 그럼 수량을 이렇게 잡을게요. 이거를 우리하고 관련된 걸로 할게요. 말소 등기를 하려면 만약에 3건을 말소 등기를 한다. 그럼 한 개당이 얼마다? 단위당이 6,000원이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얼마다? 18,000원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좀 정리를 하는데 어떤 용어를 정리를 하는가 보면요. 대부분은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나와. 취등재종양,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그 중에서 등록면허세만큼은 과세 표준이 뭘로 나올 수 있는가 하면요. 수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붙여줘.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되는 세금도 있고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되는 세금도 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종가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따를 종자예요. 과세표준은 뭐를로 따르겠다? 가액을 따르겠다. 그러면 여기는 과세표준은 수량을 따르겠다 그러면 종수세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과세표준은 수량을 따르겠다. 종량세. 아하, 보니까 나오네. 우리 종량제 봉투는 잘 아시죠, 여러분? 종량제 봉투는 여러분 맨날 만지시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량세는 뭔가 보면요. 여러분 종량제 봉투를 뭐 100리터짜리를 하나에 얼마씩 하나요? 6,000원 정도 하나요? 100리터짜리를 이사를 하고 나면 100리터 큰 거가 100리터죠? 그거를 한 5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가서 5개 주세요. 하나에 얼마예요? 6,000원이요. 아니 3개가 필요하다고 칠까요? 이렇게 3개가 필요하니까 3개 필요하니까 얼마 달라고 그래? 하나에 6,000원이래. 아 그럼 18,000원 주세요. 그럼 사올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 과세표준이 개수 한 개당 얼마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것을 과세표준이라고 하는데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될 수도 있고 뭘로 될 수도 있다? 개수로 나올 수도 있다. 수량으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으로 나온 것을 뭐라고 불러주자? 종가세라고 불러주자. 수량으로 나온 뭐라고 불러주자? 종량세라고 불러주자. 그러면 세율은 일정한 1000분의 40이다. 얼마에 얼마다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율이 세율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정률세다 그래요. 일정한 율이 세율이 나온다. 정률세다 그래요. 정률세 그래. 정률세 얘기를 하고 있다. 정률세. 그런데 그러면 과세표준이 이 금액으로 나오면 반드시 몇 프로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요. 이래요. 우리 국세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렇게 프로로 나타내요. 국세는. 지방세는 어떤가 보면요. 이렇게 나타내. 천분율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국세는 뭘로 나타내고요? 백분율로. 지방세는 천분율로. 왜 그러는가 보면요.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거 또 있어요. 1000분의 0.7도 있어. 근데 그러면 100분으로 치면 어때? 100분의 0.07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골치 아파. 그러다 보니까요. 지방세는 통일을 시켜서 몇 프로를 내자. 뭘로 하자? 분모를 1000으로 하자. 1000분율로 나타내자요. 국세는 세금이 10% 20%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100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이거는 그냥 약속이에요. 그리고 보통의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우리 세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기초자치단체도 있다고 그랬죠. 또 광역자치단체 있죠. 또 국가도 있잖아요. 세금 크기로 보면은 이쪽 국가에서 받는 세금이 가장 커요. 프로테이지가 10% 20% 그래. 여기 취득세 같은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받는 건 4% 돼. 근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받는 건 조금 전에 1000분의 0.7, 1000분의 2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받더라도 세금을 많이 받는 거 당연히 국가에서 아버지가 돈이 더 필요해요? 자식이 더 필요해요? 아니 또 집에서 저희 집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돈 제일 많이 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돈을 쓰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에서 쓰는 것은 백분율로 나타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은 뭘로 나타낸다? 천분율로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천분율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정율이 나오고 있죠. 정률세다. 그래서 과세표준이 가액으로 결정되면 무조건 일정한 율의 세율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수량으로 결정되면은요. 한 개당 얼마 가격이나 단위당 가격이 한 개당 얼마인데 봉투 한 개에 6,000원이래잖아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 또 우회하게 한 개당 얼마야? 아니라 단위당 가액. 그래요. 단위당 가액.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가 개수 몇 개로 나오면 몇 프로 나오면 안 되죠. 아니 3개 100% 할 거야? 그럼 3개를 내? 이거 아니잖아요. 한 개당 얼마 가격이 반드시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정액세율이다 그래요. 그래서 용어를 하나 정리를 할게요. 종가세면 정률세다. 종량세면 정액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편하게 과세 표준이 가액으로 결정되면 세율은 반드시 일정한 율의 세율이 나온다. 근데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결정되면 세율은 정액세율이 된다. 다시 말해서 한 개당 가액이 얼마인지가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종가세면 정률세고 종량세면 뭐라고 그래요? 정액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요게요. 여러분들이 앞에 그 조세의 개념에서도 한번 요거 비교해 보시고 또 이 독립세, 부가세도 거기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전 시간에 배우셨던 거 있죠? 그걸 좀 정리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이건 납세 의무자를 한번 볼게요.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우리 교재에서 굉장히 좀 큰 비중을 차지하기 거기 보면은 보시면은 납세 의무자에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또 승계 납세 의무자 및 납세 보증인을 말한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와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체크를 하지 마시고 2차 납세 의무자도 체크하실 필요 없고 2차 시험 문제는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차 납세 의무자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데 저 비교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승계 납세 의무자 있고 납세 보증인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그냥 나오면 틀리세요. 그리고 저만 원망을 하세요. 왜 공부하지 말라고 했어? 그래요. 근데 원망할 일이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인, 납세 승계자, 승계 납세 의무자 이걸 나올 일이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거 뭐만 공부하시면 되는가 보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또 연대 납세 의무자까지만 공부를 좀 해주세요. 연대 납세 의무자까지. 그러면 납세 의무자, 갑이 지가 샀어. 지 이름으로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득세를 내.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러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는 알겠어. 누구든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겠지. 내가 샀으면 내가 내고,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재산세 내고, 내가 팔았으면 내 돈으로 양도세 내면 되잖아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 내가 돈 버는 문제 일정의 세금을 내고. 이게 뭐예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야. 그런데 내가 안 내요. 안 내고 있어. 뻗팅겨. 그러면 국가에서 포기할까요? 지방자치에서 포기하나요? 어떻게 해서도 받으려고 하겠죠. 받으려고 해요. 그게 2차 납세 의무자라든지 연대 납세 의무자라든지 승계 납세 의무자라든지 납세 보증이라든지예요. 그런데 일정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승계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빼기로 했죠.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는 우리가 책에서 지금 2번이 나와요. 거기에 각주 보면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연대 납세 의무. 근데 취득세에서 또 하나는 있는데 또 하나는 거기서 보기로 할게요. 또 하나는 거기서 보기로 하고 두 번째 또 나온 게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증여를 받은 자의 연대 납세 의무.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가 우리가 취득세에서 2번, 양도소득세에서 1번이 나오는데 여기서 취득세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공부를 할게요. 연대 납세 의무가 어떤 건지. 만약에 어떤 자가 망자가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이런 빌딩을 하나 남겼어요. 근데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14억이에요. 14억이야. 그런데 여기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은요. 상속인은 여기에 배우자가 있고 또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요. 우리 민법상 상속 지분은요. 법에 의해서 법정 상속 지분은 1.5, 1 이렇게 받게 되어 있어요. 직계 비속이 하나씩을 받을 때 배우자는 50% 할증을 해서 받게 되어 있거든요. 50% 할증을 해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요렇게 돼 있는데 당사자가 재산을 상속인끼리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 협의분할 상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보통 어때요? 어머니 이거 돌아가셨어. 이런 거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러면 보통 배우자 앞으로 다 해줘.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 나중에 혼자 사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보통 다 밀어줘. 그러면 이거에 대한 취득세는 상속세도 내야 되겠지만 취득세도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낼 때는 어떻게 해라. 취득세를 낼 때 다 내야지 당연히. 다 내야 돼요. 끝. 연대납세부가 없어. 없는데 만약에 분쟁이 생겨서 같이 낸다. 같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요럴 경우에는 14억짜리라면 얼마를 내게 되냐? 2.8%를 내게 돼 있어요. 2.8%. 근데 이거 2.8% 맨날 계산해서 애우고 들어오는데 잊어먹어요, 맨날. 한번 해볼까요? 2%면 2,800. 이것도 계산해. 8일은 8, 482, 32. 112. 그러면, 계산. 그러면 3, 9, 2. 아이고, 되게 많네요. 3,920만 원 같으네요. 그죠? 3,920만 원이야. 그러면 이것을 그냥 혹시 여러분이 또 계산기 두드렸는데 틀렸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암산으로 했잖아. 이 안 돌아가는 머리로요. 그러니까 3,920이야. 그러면 이것을요. 이 비율대로 자기가 받은 비율대로 나눠서 내면 될 거예요. 1대 1대 1점으로 받아서 나눠서 내면 돼. 그러면 여기는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각자가 상속받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납세금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자식들이 나 돈 없대. 상속을 받아놓고도 없대. 돈이 없대. 뭐 이거 현찰 받은 거 아니니까 없겠지. 그러구나. 없어. 배째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엄마가 요 3,920만 원을 다 낼 의무가 있다. 근데 엄마만 이런 의무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엄마도 돈이 하나도 없어. 여기 첫 번째도 없대. 근데 막내만 현찰이 있어. 이럴 때 여기도 연대납세부가 있다. 그러면 연대납세부라는 얘기는요. 그 상속인 중에서 상속인이 누가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3,920만 원 낼 수도 있고 얘도 낼 수 있고 얘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자기가 요 비율대로 요걸 나눠서 내서면 끝났을 거야. 근데 안 냈다면 누가 안 냈다면 다른 사람이 안 냈다면 그것까지 다 낼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대보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내가 보증을 섰는데 연대보증을 섰어. 그 채무자가 제대로 다 갚아버리면 나는 책임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안 하면 어때요? 내가 다 갚을 의무까지 있잖아. 똑같다는 얘기예요. 연대 납세의무가 있다. 이거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각자가 그러니까 네가 내 뜻이야. 이 경우 상속인 사이에서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혹시 안 내면 내가 다 낼 수도 있다. 여기서도 다 낼 수 있고 여기서 다 낼 수 있고 다 낼 수 있고. 그렇죠? 낼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낸다가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래의 납세무자, 연대 납세무자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부당행위 계산 부인 또 취득세에서 나머지 하나 또 나오는 것은 여기 취득세 시간에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조금 힘들었어요. 힘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본 게 이렇게 보셨고 이제 그 다음에 세율을 한번 볼게요. 그 납세자 이런 거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책에 있다 이렇게 정도 보시고 제가 수업하는 것만 보세요. 수업하는 거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세율을 보면은요. 세율 이제 세율 8번째 세율을 보면 정률세율, 정액세율 이제 보이시나요? 정률세율, 정액세율. 조금 전에 정률세율, 그렇죠? 정액세율, 정률세율, 정액세율 있죠? 그 내용 설명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비례세율
누진세율이 있네. 비례세율, 누진세율. 그럼 비례세율이 뭔가 보면 우리 뭐 이런 거 개론 시간에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건 비례죠,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반비례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조금 전에 이게 10억짜리 있잖아요. 1억짜리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400만 원. 10억짜리면 4천만 원. 100억짜리면 4억. 그럼 이렇게 점을 이어가면 뭐가 돼요? 이건 뭐예요? 과세표준이 이쪽이요? 그쵸? 과세표준이 이건 뭐예요? 취득세. 과세표준과 취득세가요. 어때요? 비례관계라는 거죠. 과세표준이 10배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10억이니까 10배잖아요. 그럼 산출세액도 몇 배? 10배. 100배가 올라가면 뭐예요? 산출세액도 당연히 100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산출세액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비례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례세율. 그래서 우리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또 재산세, 양도소득세 이런 비례세율 구조를 볼 수 있다. 누진세율 같은 경우는요. 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세율도 증가하는 것을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진세율은 이제 이렇게 해요. 우리가 이제 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1억일 때는 2%, 10억일 때는 4%, 그러면 100억일 때는 만약에 8%를 해놨다고 쳐볼까요? 그러면 1억일 때는 얼마예요? 200만 원이 되겠죠. 100억일 때는 얼마예요?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100억일 때는 8%하면 8억이 되겠죠. 그럼 볼까요? 과세표준이 10배가 올라갔는데 취득세는 몇 배가 올라갔어요? 20배가 올라갔죠. 또 과세표준이 10배가 올라갔는데 산출세액은 몇 배가 올라갔어요? 산출세액은 40배가 100배, 400배가 올라갔네요. 그러면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것보다 산출세액이 더 큰 크기로 증가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래요? 누진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제 초과 누진세율에 대해서 다음에 볼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고요. 여기서 비례세율은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비율과 똑같은 비율로 산출세액이 증가하면 뭐라고 그러고요? 비례세율. 과세표준이 증가 비율보다 산출세액이 더 큰 크기로 증가하는 걸 뭐라고 그러고요? 누진세율이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보면 세율 적용 방법에 따르면 표준세율이 있죠. 표준세율. 표준세율은 뭐를 표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요. 표준세율은 조금 전에 우리 취득세를 이렇게 1000분의 40 그랬잖아요. 법에 뭐라고 돼 있는가 보면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요 매매 같은 경우는 1000분의 40의 표준세율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표준세율을 택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법에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것은 이 세율은 누구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만 정할 수 있는 거죠. 국회에서만 이렇게 정했는데 이 세율을요. 국회에서 정하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 4%를 그냥 받아. 그런데 니들 지방자치단체 이거는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받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어려우면은 니들 여기서 50%를 더 올려도 돼. 아, 너 돈이 좀 남아돌아가? 그러면 50%를 내려도 돼.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법에서는 기준을 딱 잡아준 거야. 국회에서는 기준을 딱 잡아서 법을 만들어 줬어요. 너 그냥 4% 받아. 그런데 니들이 혹시 어렵거나 좀 넉넉할 때는 세율을 네가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 근데 그 범위를 정해놨어. 50% 범위 내에서 올리고
50%는 내려라. 그러면 많이 올라갔자 60으로 올라가고 많이 내려가봤자 20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50%니까 이렇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줬는가 하면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이런 세율 법에서 이렇게 정해서 표준세율이라고 써놓은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할 수 있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어때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국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표준세율을 택한다는 얘기는 이 세율이 어떻다?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그러면 표준세율을 택하는 것은 세율을 뭐 할 수 있다?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정세율 같은 경우는요. 이 표준세율이 아니라 쭉 가야 돼. 죽어다.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돈이 남아돌아도 계속 가야 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일정세율. 그 다음에 제한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제한세율은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더라도 일정한 한도를 못 넘게 만들어 놓은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제한세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액의 계산 거기까지만 볼게요. 산출세액 계산할 때는 과세 표준에 뭐를 곱해요? 세율을 곱하니까 나오죠. 근데 결정세액은요. 산출세액에서 혹시 세금이 얼마인데 감면되는 게 있다, 공제되는 게 있어 빼고 혹시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 더하면 그게 뭐다? 결정세액. 또 차감 납부할 세액은 미리 선납을 해놓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빼고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돈 진짜로 내야 될 세액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 납세 고지서는요. 다음 주에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